먼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한 질의, 질타가 많은데요. 두 분은 각자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나요? 네,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본 게임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같은 얘기는 민선 8기 때 이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도 지금과 같은 사실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네. 경북의 북부권을 일대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두 시장과 지사의 리더십이 과연 어떻게 발휘가 돼서 이것을 돌파할 것이냐. 사실 지금 그러니까 시와 도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는 통합과 관련된 간담회에서는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대구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예상과는 달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네. 저는 경북도 의회의 반발을 어떻게 이제 케어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봤었는데 대구시 의회의 반발도 못지않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마땅히 했다. 제 기대 이상으로. 지금 이제 아까 본 게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도의 의결도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대구시 의회는 무난하게 넘어가고 경북도 의회를 어떻게 케어할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봤었는데 대구시 의회에서도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지금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시민 여론 수렴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그 광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을 이제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 구군별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군별로 이제 행정통합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데이터들 이제 우리 흔히 지금 대구시 곳곳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에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네.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제2도시가 한반도 제2도시가 되고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 그리고 인구 증가율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근거나 아니면 로 데이터들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은 설명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이다라고 약간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졸속 홍보 행정 약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사실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지적된 것처럼 사실 저도 오영준 의원님 의견 일부 동의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많아요. 거시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국제학교를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대구공방 아니면 뭐 중앙정부의 뭐 권한들을 이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은 많은데 네. 실제로 이런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면은 굉장히 조금 세부적인 뭐 자치구나 아니면 경산시나 이런 쪽에서 의견들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권리들이 좀 보장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앞으로도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특별법만 제정하면 대단한 이 예산과 재원이 쏟아질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안을 보게 되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되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대구시가 지금 대구시 구군의 예산을 쥐어짜내고 있는 형국인데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구군의 예산을 이제 끌어다 쓰는 대구시 입장에서 특별법만 제정하면 없던 예산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적이 된 것 같아서 속이 아주 작은 목적을 좀 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봅니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네, 그럼 지금 대구에서는 상공회의소와 경영자 총협회 등이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데 또 경북의 이철우 지사가 월요일에 시군의회 의장들을 만나서 통합 필요성을 또 강조했고요. 이게 지역 여론들을 움직이는데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사실은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이 입장을 설명한다는 것만큼 공신력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대구에서는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경영자 총협회 등에서 좀 쉽게 말하면 기업하시는 분에서 조금 이렇게 찬성의 의견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 현장의 설명회를 들어봤어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규제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이 되면은 중앙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권한 사무 위임을 받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거시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찬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니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더 긍정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상공회의소 경영자 총협회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에 각 급 단체별로 지금 현수막을 다 붙이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이시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은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은 다 다른데 시안이 다 똑같아요. 이게 단체별로 이제 회원들 그 단체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의 그 어느 정도의 의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는 이 지지한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거는 걸 텐데 시안이 왜 다 똑같지? 다 대구시에서 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구시와 경북도는 강한 시민들의 이제 그 여론이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론화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런 공론의 장을 거치기보다 각급 단체별로 지금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는 곳들을 붙어 꼬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우려가 되는 이야기가 현수막은 붙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주민자치위원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명히 제가 이거는 좀 예상을 하건데 구군별 설명회 그리고 지금 현수막 그리고 또 뭐 상공회의소나 경영자 총협회의 이런 지지 같은 게 분명히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가서 데이터로 쓰일 겁니다. 우리는 대구 시민들의 이만한 지지를 받았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그 탑다운 방식의 잘못된 이제 여론 수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질의를 해줬으면 했는데 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행정통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조금 그 어설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뭐 예를 들면은 원래 이런 현수막이 붙으면 각 구군청에서 바로 뗍니다. 정당법에 의거한 현수막이 아니면 근데 현수막 계속 붙어 있잖아요. 네. 와 이것도 의문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고 네. 넘어가면은 사실은 경북 일부 지역에서도 사실은 거부에 대한 반대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오영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것도 많고 네. 실제로 거부를 하냐라고 회원들한테 물어보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 네. 말은 좀 더 사실은 대구 경북에서 반대든 찬성이든 간에 좀 더 명확하고 좀 성숙한 이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양쪽에 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고 두 분 다 아쉬움을 살짝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산안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건전재정 기조 유지는 좋지만 또 꼭 써야 할 돈을 못 쓰게 된다 이런 걱정도 크거든요. 두 분의 시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경제가 좋지 않다. 대구 경제 지금 민생 경제 나쁘다. 이 말은 어딜 가서든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뭘까 물어보면은 돈이 돌게 만들어야죠. 특히 가뜩이나 낮은 수준의 GRDP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의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금 지방채는 절대 내지 않겠다라는 기조 이거 하나만을 계속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예산을 아껴 쓰는 걸 되게 자랑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접근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감안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아무래도 돈이 돌게 되면은 그만큼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으나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 정부처럼 뭔가 예산권을 많이 가지고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예산을 마련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부의 재정적 상황도 보면 사실은 세수 펑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중앙 정부도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고, 근데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 자립도를 보게 되면은 대구시가 쓸 수 있는 지방세 항목이나 이런 비율들을 사실 보게 되면 얼마 없거든요. 그러면 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앙 정부가 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결국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사무권에 대해서 사실 지방으로 이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구시 입장에서는 돈을 써야 되는 건 많은데, 근데 수입이나 이런 항목들의 그런 비중은 늘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걸 지방채를 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갈 것이냐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홍 시장의 기조는 예산을 줄여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긴축해서 경영을 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뭐 틀리다라는 부분보다는 사실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영준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게 뭔가 어느 것이 꼭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대구시 각 구군별 기초단체 예산 편성은 완전 초비상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반론하고 싶은 거는 세수 감소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세수가 감소됐었지만 대구시 예산 자체는 늘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리는 말인데, 대구시의 이제 홍 시장 비롯한 이제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그런 그 중요 간부 회의에서 각 구군별 예산들을 좀 땡겨 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뭐 제가 속한 북구도 그렇고 김경민 의원님 속한 이제 수성구도 그렇고 예산 편성안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거기에 더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줘야 될 교부세에 대해서는 안 줬는데 한마디를 못하고 밑에서 짜내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거기다 더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없애면서 관행적 지출이나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했다고 자랑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인 겁니다. 이게 좀 적절하지 못한 비유일 수는 있지만은 시장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런 특별회계 기금들을 등을 의회 동의 얻어가지고 땡겨 쓴다, 이거는 당장 쓸 돈이 없으니 적금을 깨겠다, 이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또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부분을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자치구가 비상이 걸렸다는 부분도 사실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현장이 있다 보니까,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244개 지자체 중에 238개가 재정 수지가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향간에는 이제 곧 지방 지자체에서도 이제 채무 불이익을 선언하는 곳이 올 거다라는 얘기 나온 것처럼, 네. 사실은 지방에서 이렇게 좀 재정적인 부분들을 예를 들면은 뭐 지방채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편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그 한 시장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까지 이어가면서 사실 방만한 경영이라고 얘기가 되는 곳도 몇 군데 있잖아요. 사실 네. 이 얘기는 저희가 뭐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아쉽지만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과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권에 대해서 얼만큼 열어줄 것이고 책임에 대해서도 얼만큼 물을 것인가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대구시와 지자체에서 논의가 된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